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마지막 장인 제6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중 제4부에서는 상대론적 시공간의 해석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공변성과 물리학적 이론의 지위부터 수학적 물리학적 공간의 변증법, 심리학적 시간과 물리학적 시간의 차이, 그리고 관념론과 실체론적 시공간, 개념의 발생과 기하학적 직관의 의미까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6장에서는 기하학적 직관의 의미를 다룹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구조구성주의 인식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칸트의 기하학적 직관을 둘러싼 논리적 해석과 현상학적 해석의 논쟁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서론입니다. 이번 연구는 기하학적 인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기하학적 명제가 어떻게 선천적 종합 판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탐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식의 두 축, 바로 개념과 직관입니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마치 유아의 눈에 비친 혼란스러운 현상처럼 객관적 질서가 결여된 무질서한 잡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직관 없는 개념은 신이나 천국처럼 객관적 실제성이 결여된 공허한 추상 사유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적 명제의 객관성은 어디서 올까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명제는 단순한 분석적 정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식 주체가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직접 도형을 작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관에 근거하여 비로소 성립합니다. 경험론과 합리론, 이 양대 산맥에 대해 칸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극단적 경험론은 외적 감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 보편 과학의 토대를 세우지 못했고, 반대로 극단적 합리론은 감각을 폄하하고 정신적 이성 개념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제2장, 프리드만의 논리적 해석입니다. 여기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리적 한계와 그 한계를 메우기 위한 직관의 추론적 역할에 주목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정의와 공리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논리적 엄밀성에는 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삼각형을 작도할 때 두 원의 교점이 존재함을 보장하는 공리가 없으며 점이 부피를 갖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연속성 공리 또한 순수 논리만으로는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당시의 단학 논리학, 즉 3단 논법 중심의 사고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다항적 양화나 의존관계 양화사를 표현할 수 없었기에 무한한 점의 연속적 집합을 논리적으로 연역하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프리드만은 이를 칸트가 직관을 통해 보완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직관은 감각적 수동성이 아닌 논리적 결함을 메우는 기제입니다. 즉 선분을 무한히 양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순 지각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한 구성적 추론 절차인 것입니다. 이러한 작도 절차는 현대 기하학의 조밀성 조건과 연결됩니다. 선분은 점들의 무한한 이동에 의해 구성되는데 이때 칸트의 순수 직관은 현대 공리 기하학의 존재 양화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장으로 넘어와 칼슨의 현상학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간 표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주어지는지 그 형이상학적 해명을 다룹니다. 칼슨은 프리드만의 해석을 비판합니다. 그는 형이상학적 해명이 논리학적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공간 개념 자체가 원초적 직관 표상에서 유래함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간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단층적 직관으로만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직관과 개념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관은 단층적 표상이자 무한한 양을 내부에 직접 포함하며 원초적으로 먼저 주어집니다. 반면 개념은 보편적 표상이며 직관을 토대로 사후에 구성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간은 부분들이 모여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부분 공간은 하나의 유일한 공간 내부에서만 사유되며 우리는 전체 공간을 한계화함으로써 부분 공간을 구획하게 됩니다. 즉, 주체의 통합적 시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여기서 형이상학적 공간과 기하학적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이상학적 공간은 주관의 직관적 감성 형식으로서 원초적이고 무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기하학적 공간은 작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생된 다수적이고 도식화된 수학적 공간입니다. 제4장에서는 칸트의 텍스트를 재해석하고 두 해석 간의 대립을 분석하겠습니다. 선험적 감성론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이 각각 어떻게 근거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죠. 순수이성 비판 A25B39에서 칸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공간은 개념이 아니라 순수 직관이다.
우리가 다수의 공간을 말할 때조차 그것은 동일한 유일한 공간의 부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두 해석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프리드만은 직관을 논리적 연역의 보완제로 보았지만 칼슨은 원초적인 현상적 소여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이 대립은 기하학을 작도 결과로 보느냐 아니면 지각 이전의 단층적 공간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양측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논리적 해석은 현상학적 소여성을 간과했고 현상학적 해석은 수학적 엄밀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평행선을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 구성과 구조적 소여를 매개하는 제3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제5장에서는 헬르몰츠와 피아제의 군 이론을 도입한 구조구성주의를 제시합니다. 공간 인식은 수동적 지각도 순수 연역도 아닙니다. 강체 레짓 바리의 운동과 그 변환군 구조를 통해 주관이 능동적으로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물리적 운동을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치환하는지 보여줍니다. 구조구성주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 조작을 통한 대상의 생성인 구성주의. 둘째, 변환군 이론에 기초한 대수적 불변, 구조인 구조주의. 셋째, 이 둘을 운동학적 구조 안에서 통합하는 종합적 직관입니다. 기하학 인식론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보면 유클리드에서 칸트를 거쳐 논리대 현상학의 대립을 지나 이제는 강체 운동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조구성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프리드만과 칼슨의 상호보완적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칸트의 기하학적 직관이 신체 조작적 운동과 군 구조의 매개로 해명됨을 밝혔으며 향후 헬르몰츠 피아제 이론에 기반한 공간 인식론 전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에 대한 1차적 발표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비판적 연구를 토대로 남은 일생 동안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 개별적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에 사용된 이미지들의 출처를 안내해 드립니다.